자, 1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우선 준서가 지금 결석이라서 1교시는 지난주에 숙제 냈던 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시험 보고 뭐 시험 틀린 거 이제 풀어주고 하면은 아마 1교시는 영상이 이제 생각보다 짧을 거야. 왜냐면 시험 보는 걸 뭐 동영상으로 찍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73페이지 준서는 오늘 시험은 안 보지만 페이지 73페이지부터 숙제했던 거 문제를 풀을 거고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내가 샘플로 좀 풀어볼게요. 앞에 73페이지 5번 봐봐. 5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오늘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무난하게 풀 수가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오늘 테스트가 뭐가 중요해. 올해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자, 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73페이지 5번 넘버 5번 풀겠습니다.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질산칼륨 수용액의 적신. 여기서 질산칼륨 KNO3. 질산칼륨은 이온화가 되면은 K 플러스랑 NO3로 이온화가 되는데 얘네들은 산성 염기성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온화가 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산성 혹은 염기성을 여기다가 이제 그 실에다가 적셔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이온이 바닥에 이제 이온이 그 물속에 섞여 있어 딸려 있을 때 이 이온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산성 염기성하고 상관이 없어. 근데 필요한 예를 들면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움직이는 걸, 이동하는 걸 원활하게 도와준다. 얘네들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실제로 얘네도 움직이지. 얘는 양이온이니까 어디로 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다가가겠지. 얘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다가가겠지. 이 정도는 참고해서 알아두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묽은 염산으로 실험을 한대. 실제 실험은 HCl이 주인공이지. 그럼 얘는 H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음극으로 다가갈 테고 얘는 양극 쪽으로 다가가겠지.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핵심은 HCl이야. 그러면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로 실험을 해.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얘지.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럼 얘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움직여.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가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점점점 붉게 변해.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양이온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산성의 성질을 주로 산성의 성질을 가지게 하는 주된 이온은 얘다. 즉 양이온이다. 그게 수소이온이다를 보여주는 실험이란 말이지. 그치? 그럼 기억. 붉은색의 이동은 H 플러스 때문에 나타난다? 맞는 말이지. 그치? 그 다음에 니은 마이너스 극쪽으로. 자, 요게 이거야. 여러분들이 별 생각 없이 보면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얘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풀다 보면 그래 얘네 하나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얘도 움직인다고. 그럼 마이너스 극쪽으로 움직이는 애는 얘랑 두 개가 움직이고, 그럼 같은 원리로 플러스 극쪽으로 움직이는 애는 얘랑 역시 두 개씩 움직이나 다만 얘는 이제 산성 염기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나 이온으로서 이동 자체는 한단 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려서 두 가지야. 묽은 염산 대신 묽은 황산. 똑같이 산성이잖아. 묽은 황산으로 하면 당연히 결과. 여기서 말하는 결과라는 개념은 색깔 변하는 거 물어보는 거지. 똑같이 산성으로 할 테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지. 그런 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샘플로 5번을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중에서 조금 이제 11번 같은 거 잠깐 보자. 11번. 넘버 11번.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서 문제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기 교실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11번 문제도 질문을 안 해. 그럼 자기들이 집에서 풀어서 맞췄거나 혹은 틀렸어도 답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했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제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준서가 자리에 없으니 샘플로 내가 풀어주는 거야. 11번도 보면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 수산화칼륨을 조금씩 섞는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그릇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먼저 묽은 염산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산화칼륨 KOH야.
그럼 KOH는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한 개씩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림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B 봐봐. B는 숫자가 아예 안 변해. 왜 그러냐? 처음에 예를 들면 비유를 해볼게. 얘를 100개씩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세트니까 얘가 100개면 당연히 얘도 100개여야지. 얘가 100개인데 얘가 50개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기 쉬운 게 뭐냐? B가 CL-야. 그림에서. 그림은 내가 따로 안 그릴게요. 책 보면서 하는 거야. B가 CL-야. 그 다음에 C를 볼게. C를 보면 자 여기에 얘가 들어오면 얘랑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숫자가 얘 한 개 들어오면 물 하나 만들고 얘는 개수가 99로 줄어들어야지. 그런 식으로 99, 98 얘는 점점 줄어가겠지. 그럼 얘는 들어오자마자 물 만드는 바람에 처음에는 들어왔는지도 몰라. 무슨 말이냐? 이온으로서는 티가 안 난단 말이지. 그래서 그림에서 C가 바로 H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림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A는 이걸 얘네들을 넣어주면은 얘는 넣어준 만큼 고스란히 그냥 이 상태로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에서 A가 K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H-는 오자마자 물대고 오자마자 물대 언제까지? 얘가 100개 있었으니까 100개까지는 00000이 된다고. 그러다가 이제 101개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이제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림에서 D가 OH- 수산화이온이다. 그래서 저 그림에서 A, B, C, D가 각각 누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문제 올해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혹은 이제 2학기 과정이지 지금 배우는 건 2학기 때 시험에 나오면 저 11번 그림도 뭐 거의 99% 시험에 한 번쯤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 정도로 중요한 얘기야. 자 그랬어요. 그러면 A는 K 플러스이고 B는 CL-다. 방금 했잖아. 그럼 기억 맞았어. C와 D는 자 C가 뭐였냐? H 플러스고 D가 뭐였냐? OH-야. C와 D는 모두 중화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이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온이 등장이 4개잖아. 하나, 둘, 셋, 4개잖아. 이 중에 H 플러스와 OH-를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면 알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뭔가 반응하는 이온이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중화 반응식이 이렇게 돼서 H2O 이렇게 물을 만들잖아. 이 식을 다른 표현으로는 알자 이온 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알자 이온 식이 뭐냐 그러면 이게 핵심적인 반응이야. 딴 애들은 들어와서 존재는 하지만 특별히 변화는 없단 말이지. 뭐가 변신이 없어. 그냥 왔으면 온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알자 이온 식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으로 생성된 물은 그림에서 나까지가 맥시멈이야. 참고로 나 이후로는 물이 더 안 만들어져. 무슨 말이냐? 얘가 100개 있었어. 근데 얘를 5000개를 넣어도 물은 100개밖에 못 만들어. 왜? 이게 100개 하면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에서 가는 아직 이거 다 안 써먹은 거야. 그러니까 가에서 만들어진 물의 량. 그럼 가는 비율을 하자면 물 50개 만들었겠지. 저 그림에서. 그러면 나는 물 100개를 만들었어. 그럼 나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그 다음에는 물에 만들어진 양은 어떻게 되냐? 100 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늘어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보다는 나가 만든 물의 양이 당연히 더 많지. 그래서 11번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다음 장으로 가서 15번 해볼게. 15번. 넘버 15번. 자, 15번 볼게요. 15번은 가나다라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나다라를 연결되는 실험으로 보지 말고 물론 연결해서 데이터 자체는 연결이 됐지만 실험을 그냥 쉽게 말하면 4번 한 거야. 이렇게 가나 한마디로 그릇을 4개를 놓은 거야. 그래서 가에다가는 염산, 그 다음에 뭐야 수산화칼륨이야. 그래서 가 그릇에다가는 얘를 30, 70을 넣은 거고 나 그릇에다가는 얘를
40, 60을 넣은 거고 다 그릇에는 50, 50을 넣은 거고 마지막으로 라 그릇에다가는 60, 40을 넣은 그릇이 4개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그릇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릇의 최초 온도는 아마도 여기선 안 나오지만 아마도 21도보다는 좀 작아야 돼. 왜 그러냐? 가에서 중화 반응이 생겼잖아. 그래서 올라간 온도가 21도야. 그럼 아마도 얘네들을 중화 반응 시키기 전에는 얘랑의 최초 온도는 21도보다 좀 낮아서 무슨 20도나 19도나 요 상태에서 시작을 했겠지. 그래서 올라간 게 21도니까 그 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그리고 요 실험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주의할 점은 얘랑 최초 온도를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누구는 뜨거운 염산, 누구는 차가운, 하나 냉장고에서 꺼내고 하나 어디서 데워 갖고 오고 그렇게 실험하면 안 되는 거야. 최초 온도를 둘이 똑같이 만들어줘야 이게 중화 반응 때문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원래 뜨거웠던 건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최초 온도는 똑같이 만들어주고 시작한다. 여기선 그런 말은 없지만 아 맞네. 처음에 나오네. 온도와 농도가 똑같은. 당연한 거야. 당연히 온도를 똑같이 시작해야지. 그래야 실험으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했더니 그럼 일단 얘 보면 얘는 요게 있잖아. 얘가 양이 작잖아. 이게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고. 그럼 얘는 H2O가 굳이 따지면 얼마가 만들어져? 30개가 만들어져. 그럼 얘는 H2O가 몇 개 만들어져? 40개. 얘는 50개. 그럼 얘는 이번에 얘가 작으니까 40개 만들어져. 그래서 얘랑은 온도가 똑같아. 그럼 얘가 온도가 제일 높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가 온도가 제일 낮은 상황에 해당된단 말이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걸 찍어놨더니 우리 책에 나온 그림이 나온 거야. 자, 가해.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랑 섞었어. 얘는 성질로 볼게. 야, 이현서. 얘 무슨 성질이야? 그렇지, 얘는 염기성 되는 거야. 같은 원리로 얘도 염기성이고 얘는 퍼펙트한 중성이 되지. 그리고 얘는 산성이란 말이야. 왜? 얘가 더 많으니까. 그지? 그러면 마그네슘이라는 게 금속을 얘기하는 거야. 금속의 특징이 뭐냐면 산성하고 반응해.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성의 성질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 이때 산화원은 오늘 나오잖아. 그럼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H 플러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마그네슘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수소가 만들어져. 참고로 이렇게 화살표 위로 하면 이게 기체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마그네슘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 얘가 마그네슘이 2 플러스짜리야 한 방에. 그래서 얘랑 1대1이 아니고 이게 2개가 있어야 돼 처음에. 이런 거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된다. 염산이 H 플러스 이온이 예를 들면 100개가 있었어. 근데 그 H 플러스를 다 환원시키고 싶어. 한마디로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예를 들면 H 플러스가 원래 100개가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은 얘를 전부 다 환원시키려면 이현서 마그네슘 몇 개 있으면 돼? 어? 아니 얘가 원래 100개 있었어. 그럼 한마디로 얘가 H 플러스가 100개잖아.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봐. H 플러스 1개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전자 몇 개 필요해? H 플러스 얘를 중성 만들려면 전자 몇 개 필요해? 그 전자 1개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런 애가 100개 있대. 그럼 전자 몇 개 필요해? 그렇게 접근을 하라고. 100개 필요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온화될 때 마그네슘 이온 한 명이 한 번에 전자를 몇 개씩 쏴? 2개씩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 100개 만들려면 얘가 몇 명이 이온화가 되면 돼? 그렇지. 얘 50개가 이온화가 되면 된다고. 근데 얘가 여기 이 자리에 나트륨이 들어왔어. 그럼 나트륨은 플러스 1가야. 그러면은 수소 100개 환원시키려면 나트륨도 100개 있으면 돼. 근데 수소 100개 환원시키려면 마그네슘은 50개 있으면 된다고. 요거 주의하라고. 요거 1대1이냐 1대2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써줬잖아. 누구는 플러스 1가 되고 누구는 플러스 2가 되고 마지막으로 플러스 3가 누구 있다 그랬어.
알루미늄. 플러스 3가는 걔밖에 없어. 다른 애 없어. 그리고 웬만하면 플러스 2가가 생각보다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금속들, 구리, 아연, 마그네슘, 철, 납. 웬만하면 플러스 2가가 많다고. 그럼 플러스 1가는 누가 있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족 원소, 알칼리 금속. 누구 있어? 리튬, 나트륨, 그 밑에 칼륨 정도. 물론 그 밑에 루비디움도 있지만 루비디움은 잘 등장을 안 해. 여기선 잘 등장을 안 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놔야 돼. 그리고 이건 요령이지. 아, 긴가민가 헷갈린다 하면 확률적으로 플러스 2짜리가 있을 확률이 높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가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염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었어. 그러면 양이온의 개수가 승윤아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가 어떻게 돼? 이렇게 시험에 난다고. 이게 니네 고등부 내신에 시험 나올 내용이야. 여기선 안 나왔지만 어떻게 돼? 방금 했잖아. 야 봐봐. 얘가 원래 100개 있었다고 치자. 근데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얘들 다 없어졌어. 그러면 얘가 충분히 다 없어지면 나중에 성질은 중성됐겠지. 왜? 수소들이 다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서. 그러면 수소가 몇 개 없어졌어? 없어졌어. 그러면 수소 자리에 마그네슘 이온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마그네슘 이온 몇 개 있어? 50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개수로 따지면 양이온이 100개에서 몇 개 됐어?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질문. 양이온의 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 그렇지. 이거 꼭 기억하라고. 이거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선 안 나왔지만 그런 질문도 나온다고. 그때 주의할 점이 얘가 플러스 2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나트륨으로 실험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양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돼? 그렇지. 똑같지. 왜냐? 얘 100개 없어지면 얘 몇 개 생겨? 100개 생겨야 되니까. 대신에 이만 알루미늄 같은 거로 실험하면 그 비율이 3배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100개가 없어지면 알루미늄은 이론적으로 33.3개가 생겨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33.3이라는 개념은 없으니 이제 대충 그렇게 변신이 된다라는 패턴을 알아두라는 얘기야.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염기성. 여기다가 마그네슘 넣으면 수소기체 노노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수소기체 생겨.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 니은 나와 다에. 자, 나와 다에 페노프탈레인이 염기성은 빨간색. 대표적으로 페노프탈레인이 뭐하는 애야? 염기성 찾는 애라 그랬어. 얘는 변함이 없지. 중성이나 산성은 페노프탈레인 무색. 요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했을 때 다르지. 얘는 빨간색, 얘는 무색.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어. 가와 라를, 자, 가 봐봐. 가가 이거잖아. 라를 혼합했더니 여기는 예를 들면 산성이 20개가 남고 여기는 염기성이 30개가 남았네. 이거 두 개 가와 라를 섞으면 무슨 성질 돼? 아니지. 여기 30개 있잖아. 아니 저기 30개가 아니라 여기 40개 있잖아. 심지어 누가 염기성 40개가 남잖아. 근데 얘는 산성이 몇 개 남았어? 20개야. 20개. 그러면 20이랑 40이랑 섞으면 중성이 돼, 안 돼? 그러면 가라 섞으면 성질이 뭐야? 염기성이 40이 남았고 산성이 20이 남았어. 얘는 산성이고 얘는 염기성이야. 둘이 섞으면 무슨 성질이야? 여기 40개라니까 여기 20개고 그럼 염기성 40하고 산성 20하고 섞으면 무슨 성질 돼? 당연히 염기성 되지. 이게 돼, 안 돼? 얘랑 섞으면 중성 되지. 이게 돼, 안 돼? 그래서 디귿 가와 라를 혼합한 용액은 요거랑 섞으면 염기성, 요거랑 섞으면 또 중성.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설명하고 싶어서 15번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 거야. 나머지 16번, 1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단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중화반응을 실생활에 활용되는 예시 참고하면 되고요. 19번은 좀 전에 했던 거 위에 15번하고 뭐 19번은 거의 비슷한 문제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넘어갈게요. 그럼 뒤로 가서 에너지 출입은 좀 더 쉽잖아.
그래서 숙제가 84페이지부터 83, 4, 5, 6이 또 숙제였어요. 그치? 여기는 오늘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그럼 84, 85에서 또 질문해봐. 현서 질문 없냐? 장현서도 질문 없냐? 여기는? 승인이는? 야, 준서도 84, 85는 요 교실 애들이 질문이 없는 걸 보니, 크게 어렵지는 않은가 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한두 개 틀렸어도 요거는 이제 막 되게 깊이 있는 이해도를 필요한 게 아니라서 내가 좀 헷갈렸다 하는 수준에서 보면 돼.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낯설은 산화 반응의, 그러니까 발열 반응의 케이스, 흡열 반응의 케이스, 그러니까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발열 반응인 게 쉽잖아. 그리고 중화 반응은 배웠으니까 또 발열 반응인 게 쉽잖아. 근데 막 보면은 막 저기 예를 들면 5번 같은 거 질산암모늄과 수산화 발열 요거 흡열 반응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사실 라이브로 니들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단편적인 암기를 좀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 수준이야. 86페이지에서 질문. 여기도 없어? 없어? 그럼 나 여기서 이렇게 끝낼게. 그리고 지난주에 88, 89는 내가 여기 해보라 그랬지? 안 했냐? 여기 안 했냐? 자, 여기 동영상 보는 저기 준서도 지금 88, 89 이거 최종 복습이야. 그래서 여기 풀고 나는 이제 시험 볼 거야. 그러니까 준서는 1교시는 여기까지. 왜냐면 뒤에 너 어차피 시험을 못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시험을 볼 거야. 그래서 준서 너도 지금 88, 89 하고 그 다음에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를 지금 풀어. 준서야 지금 풀어. 그러고 우리는 시험 보고 2교시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88, 89 지금 빨리 하시고 90부터 94페이지까지를 이제 준서는 동영상을 보니까 풀으시면 되겠어요. 자, 나는 1교시는 여기서 마칠게요.